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코비드19 심리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1월 20일 날 이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에 2월 20일 날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 곧 있으면 이제 4월 20일 3개월째 이르는데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변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던 와중에 이제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여러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고민하다가 마침 그 대한정서행동인지의학회 회원분들, 정신과 전문의들이 적극 협조해줘서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서 불면, 감염공포, 청결감각, 그리고 우울에 관해서 얘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 계신 분 이제 소개 본인이 그냥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문화예술치유연구소 소장이고요. 김미림 음악치료사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 심리지원단에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에서 마음챙김 관련 일을 지원하고 있고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녹음도 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제 어제 그야말로 투표 개표 보기 위해서 잠 못 주무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또 4.16 6주기 행사에서 또 거기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텐데 오늘 우리 초대하신 강사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 저희 심리지원단에서 마음챙김 도와주시고 계신 김미림 선생님이 우리를 강의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뭐 긴장도 그렇고 피로도 그렇고 굉장히 극심할 때는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이거든요. 네. 내가 그냥 늘 하고 있는 이 호흡을 잠깐 인지만 해도 사실 굉장한 긴장과 피로가 좀 완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20초, 10초 정도 두세 번 정도 같이 호흡을 좀 해볼 텐데요. 저희도 라이브다 보니 좀 긴장도 되시고 그렇죠? 네.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하철이시거나 집 아니시거나 밖이시거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호흡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호흡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하는 호흡을 할 건데요. 숨을 크게 한번 우리가 긴장 늘 될 때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셨다가 내뱉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들이쉬면 쫙 이완이 되면서 내 몸에 있는 긴장도와 피로도를 느껴보세요. 어깨가 너무 빳빳하다든지 손이 차갑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피로하구나를 잠시 느끼실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길게 딱 한 번만 코로 깊이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편안한 상태에서 저희 강의들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할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숨하고 날숨이 있는데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상상하면서 하라고 하거든요. 크게 들이쉬고 내뱉을 때 내 안에 있는 긴장이 다 나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상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좀 긴장을 이완하실 수 있어요. 하여튼 쭉 내뱉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쭉 내뱉는 게. 맞아요. 오늘 뭐 시간이 좀 오바돼서 바로 강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정서행동인지의학회에서 첫 번째 강의로 우리 멋진 선생님이신데요. 수면. 거의 뭐 2달째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다. 이런 분들 정말 제가 주변에서 많이 뵙고, 하여튼 이 일상이 깨지면서 수면 주기가 맞추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신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요즘 잠 못 자는 환자분들. 최근에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내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기존에 또 병원을 다니셨던 분들, 증상이 호전되셨던 분들도 최근에 코로나 사태 또 진행이 되면서 다시 또 불면증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오늘 강의를 급하게 또 이렇게 준비하셨지만 굉장히 저희 서울 시민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많은 학자들이 결국 수면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좋은 잠을 잘 자는 법, 우리 김성민 성 빈센트 병원 정신과 교수님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호흡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저희가 실제로 불면증 환자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때 가장 좀 환자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 이 호흡 치료가 호흡 연습하는 게 저희 불면증이라든지 앞으로 다른 강의에서 나오겠지만 불안증을 대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예상보다 좀 많이 늦어져서 바로 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강의를 주제를 받기로는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에서 불면증이 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더 대처를 하면 그런 불면증에 대해서 잘 극복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슬라이드 띄워놓은 거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한 170만 명 정도 됐고, 그리고 사망자는 한 10만 명 정도 됐는데 저 수치 자체가 4월 11일 지난 주말에 제가 막 급하게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을 때라 지금 오늘 점심시간 확인했을 때는 사망자가 한 200만 명을 감염자가 2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13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국내 수치를 확인했을 때도 지난번 4월 10일쯤에 한 222명이었는데 오늘은 7분 정도가 더 늘어서 229명의 사망자로 보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런 숫자 최근엔 증상이 조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그 가족분들에겐 정말 소중하고 안타까운 사연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숫자로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신체적 감염에 대한 증상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언론이나 뉴스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정부 측에서도 교육을 많이 시켜주고 있고 또 그게 교육을 좀 부족하더라도 사람들이 직접 저희 네티즌들이 열심히 찾아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치료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 그런 자료들까지 모아서 인터넷에서 공유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준 전문가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에 비해서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는 덜 주목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 인구에 대해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지만 저희가 2003년도에 저희가 중증호흡기 감염증 사례를 보면 홍콩에서 한 1,700명이 감염됐고 한 300명 정도 사망했는데 그 회복된 사람 중에서 한 50%가 불안을 호소했고요. 한 20%는 불면증을 호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도에도 저희 나라 메르스 사태에서 그 우리나라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격리된 상황, 메르스 때문에 격리된 상황에서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분들이 헤마토크릿 수치, 저희가 혈색 수치라고 하는 건데 그 수치 그리고 칼슘 수치가 좀 감소했고 또 기타 스트레스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이 조금 회복이 더뎠다. 그래서 심리적 영향이 저희가 그냥 기후에 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한 지역 의료진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의료진 한 57%는 우울감을 호소했고요. 그리고 44.7%는 불안감, 그리고 36% 정도는 불면증을 좀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심적 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오늘은 제 첫 번째 강의는 그 중에서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수면, 이 코로나가 퍼지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퍼진 상황에서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할까요? 라고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수면은 우리 몸에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수면 같은 경우에는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기간에는 저희 그 면역 기능 중에 하나는 세포인 T세포가 혈관 밖으로 나와서 림프 조직으로 이동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 나쁜 물질, 항원이 들어오면 그 항원을 우리 면역 체계가 인식할 수 있는 항원 표지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항원 표지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항원 표지세포가 우리 몸에 면역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게 도와드리는 헬퍼 T세포와 함께 이렇게
서로 교감작용,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촉진시키는 걸 알려져 있어요. 즉, 잠을 잘 잘 경우에는 면역 기능도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다는 보고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잠을 잘 자면 두뇌 활동이 굉장히 좀 편안하고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중요한 일이라든지 회사 일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직장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학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감정 조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 조절,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아이가 낮잠을 잘 자고 또 밤에도 잠을 충분히 잘 자고 나면 굉장히 좀 부드럽고 유순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정 조절이 좀 어려워지고 좀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는 걸 알 수 있죠. 저런 세 가지 점 때문에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는 시기에 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잠을 잘 자는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미국 수면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조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짧게는 7개, 많게는 뭐 20개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환자 혹은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아니면 성인, 아이들 나눠서 여러 가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중에서 5가지 정도로 그걸 좀 요약을 해서 짧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삶의 루틴을 좀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저희 삶을 유지시켜주던 뭐 직장, 학교, 학원 등등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기에 들어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정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굉장히 지겹고 따분하고 부담스럽고 했던 그런 일들이 사실 저희 생활의 루틴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뼈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루틴이 루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부분이 지금 멈춰있다 보니까 저희가 삶의 루틴이 조금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저희가 최근에는 감염이 또 직장에서 퍼지는 걸 좀 근로자들 보호하고 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평소에 지키지 못했던 아이 루틴을 만들어서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재택근무만 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도 봐야 되고 뭐 밀린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루틴이 좀 흐트러진 경우가 있어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만큼은 자기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아이들이 잘 때 일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피곤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럼 잠깐 쉬니까 또 일은 해야 되니까 밤늦게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 집안생활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안일이 평소보다 더 많아집니다. 저 평소에 집안일이 익숙한 편도 아니었으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루틴이 많이 깨지게 됩니다. 삶의 루틴이 많이 깨지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어떤 말씀하시냐면 밤에 평소보다 더 늦게 잠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더 늦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회사 안 가니까 더 늦잠도 자게 하는 거죠. 특히 이거는 요새 학교가 아직 정식으로 개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힘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늦잠을 자거나 잘 못 잤으니까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더욱이 또 평소에 직장 다니느라 낮잠 못 잤던 분들은 이게 낮잠 잘 꿀기다 생각하시면서 낮잠을 주무시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잠의 상황 자체가 좀 불규칙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침대에 평소보다 훨씬 길게 누워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평소에도 침대에 좀 누워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저희를 평소처럼 좀 따분하고 좀 어렵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런 생활 루틴들이 침대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재택근무는 이런 상황, 어떤 시스템이 조금 정지되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침대에 누워있을 만큼 누워있을 수 있으니까 더 침대에서 누워있게 되기도 하고요. 가끔은 밤에 잠이 깨져 있기 때문에 잠자리를 더 오래 누워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수면을 방해하게 되죠. 왜냐하면 수면이라는 게 일정 시간에 일정 패턴대로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던 건데 이 고정되어 있던 걸 흔들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면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수면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집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늦게까지 놀아달라고 하는 굉장히 아이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밤늦게 놀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이 또 밤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잠을 잘 규칙대로 수면 패턴을 교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다 보면 크게 두 가지 그룹은 나눠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을 거다, 혹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약간 크게 사진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건데요.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려고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저보다 불면 시절을 경험하고 있거나 불면증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저희가 흔히 난 몇 시에 잘 거라고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내가 몇 시에 잘 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걸 뜻합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간다고 다 잠을 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잠자리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가끔은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몇 시에 잠을 잘 거다라고 마음 먹었지만, 내가 잠을 잘 거다라고 마음 먹은 대로는 잠을 잘 들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아침에 알람을 좀 맞춰놓고 몇 시에 잠이 들었든 몇 시에 아침 규칙적으로 알람 맞춰서 일어나시는 게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왜냐면 생활 중에 저희가 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수면 차지하는데 24시간 따지면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일정하게 교정시켜 놓게 되면 나머지 생활 패턴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침대를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현대인들 너무 피곤하고 바빴으니까 좀 나름대로 힐링하는 공간을 침대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쉴 수 있는 날, 쉬는 날에는 침대에서 늘어져 있자. 요새는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기도 하고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활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더욱 불면증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이 평소에 잘 안 오다 보니까 잠이 한번 올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잠이 올 때까지 침대에서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잠에 대해서 조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미치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을 잘 못 자는 김불면 씨라고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김불면 씨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잠이 잘 안 와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럼 이분은 뭘 할까요? 어떤 분들은 양을 샌다. 뭐 숫자를 거꾸로 샌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조금 옛날 분들이에요. 요즘 분들은 스마트폰을 씁니다. 스마트폰을 쓰고요. 스마트폰을 한 단계 더 건너 나아가서 태블릿을 사용해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쓰면 우린 뭘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침대에서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보지 않던 아까 제가 자료를 보여드린 존스홉킨스 대학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발생 몇 명인지도 보고요. 평소에 관심 없던 미국 정책에 들어가서 미국 실물 경제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도 보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내 친구는 잘 살고 있는지 보기도 하고요. 난 집에서 이게 답답한데 다른 친구는 집에서 뭐 하고 노나 찾아보기도 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침대에서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하게 되면 우리 잠에 나쁜 영향이 미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침대에서 그런 다양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설렘을 느끼게 되고, 가령 내일 부담이 직장일에 대해 생각을 하거나 직장일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면 불안감, 긴장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때는 우리 친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SNS 올리면 같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침대에서 그런 여러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편안하고 부드러운 감정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를 설레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이런 감정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잠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침대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됨으로써 저희가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침대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
침대가 뭘 하는 곳, 어떤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곳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침대에 누워도 편안해지고 릴렉스 되기보다는 설레거나 불안하거나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장소가 되게 되니까, 그런 장소가 되면 매일 밤 침대가 시험장 같은 공간이 되게 되니까 잠을 잘 못 이루게 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간단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시면 침대에서 나오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또 여쭤보세요. 그러면 얼마 있다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어떤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 수면학교 선생님들께서 말씀 나누는 거 보면 한 15분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5분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또 뭘 하시냐면 이제 핸드폰이나 손목시계, 그 시계를 보시면서 그 15분을 재고 있어요. 15분 됐나? 잠이 들었나? 계속 재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만약 그 상황에 있다면 15분을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내가 잠을 자나 못 자나 계속 재고 있다면 저는 또 한 번 시험장에 있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내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15분 정도 된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냥 잠자리에 나오시면 됩니다. 잠자리에 나오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과정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한 침대에 들어갔다 15분 정도 있다 잠이 안 오시면 나오셔서 조용하게 옅은 불을 켜놓으시고 밀린 빨래라든지 이런 걸 개키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활동적인 운동을 하시거나 혹은 너무나 어려운 업무를 하시거나 이러면 잠도 달아나실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낮잠을 피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약간 시스템이 약간 천천히 굴러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낮잠을 잘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잠을 주무시게 되는데 낮잠을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밤에 잠을 좀 못 이루시게 돼요. 그러면 낮에 피곤하니까 낮잠을 주무시게 됩니다. 그럼 낮잠을 주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또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져요.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지면 또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낮에 피곤해지고 그러면 또 낮잠을 자게 됩니다. 처음에는 밤에 잠을 좀 이루기 어려웠으니까 낮잠을 주무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낮잠이 먼저인지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먼저인지 닭과 달걀처럼 뭐가 먼저인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굉장히 자주 발생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낮잠을 주무시지 않으면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잠을 잘 거냐 못 잘 거냐, 밤을 잘 자냐 못 자느냐는 저희가 어쩌면 결정하기는 저희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낮잠을 피하는 게 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졸리다, 내가 너무 졸려서 어찌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실 때는 알람을 사용하시죠. 알람 맞춰서 한 20분 정도만 주무시기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절한 시간에 빛에 노출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찾았어요. 이거 찾다 보니까 아주 멋진 사진이던데요. 이게 밤의 지구를 우주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어떠십니까?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저도 어릴 적에는 이런 사진에 굉장히 좀 매료됐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또 이렇게 불면증 환자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저 사진을 보면 저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사람이라는 게 진화하기 시작했다면 시작한 시점을 한 짧게는 19만 년, 길게는 한 40만 년 전부터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모사피엔스가 계속 출현해서 낮에는 수렵도 하고 수렵도 하고 농사도 짓고 채집도 하고 이것저것 집안일도 하고 애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럼 밤에는 해가 지면 또 잠에 잤어요. 왜냐면 별다른 빛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불이라는 게 있었고 등불이라는 거 생기긴 했지만 그런 건 굉장히 귀한 시기였고 그런 걸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낮에는 일하고 밤엔 자는 이런 생활을 반복했죠. 그래서 흔히 고대 로마 시대를 보면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정오, 가장 해가 중천에 뜨면 그때까지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중천부터는 운동을 한다든지 자기 개인 시간을 즐기고 해가 지면
거의 조금 있다가 잠드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현대인, 저희가 현대인이라고 하면 100년 전부터의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이후로 밤에도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전구라는 게 되게 귀한 거였지만 많이 퍼지고 있고,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것도 많은 전등이 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밤에도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인간의 입장, 인간의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20만 년 정도는 낮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던 그런 습관이 길게 잡아도 한 100몇십만 년 전부터는 깨지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저희가 전등이 개발된 1800년대 후반부터 쇼윈 패턴이 점점 뒤로 밀리고 짧아지고 쇼윈 패턴이 깨지기 시작했던 도구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세요? 저거는 밖에 가로등이고 네온사인이고 우리 집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어둡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우리 경우는 어떨까요? 이러시는 않으신가요? 밤에 불은 다 꺼놓으십니다. 밤에 불은 다 꺼놓으시고 방에 등도 끄십니다. 근데 저희는 뭘 하죠? 천장에 불이 꺼지면 스마트폰이 켜집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친구와 소통하고, 밀렸던 일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매일 생필품을 주문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일들을 하죠. 어때요? 저분 얼굴 환하게 비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저 시간을 낮이라고 생각할까요? 밤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밤이라고 생각은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낮이라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런 조명기기, 컴퓨터나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에 나오는 블루라이트, 파장이 짧은 블루라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필터도 나오고 기능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저는 블루라이트를 줄여서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최근에 그래서 제가 연구결과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콜롬비아 대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한 14명의 불면증 환자분들 대상으로 한 군은 저희가 그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잠자기 2시간 전에 씌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군은 그냥 선명한 렌즈를 씌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2주간 동안 확인을 해봤더니 저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군, 안경을 잠자기 2시간 전에 쓴 군에서 총 수면 시간도 증가하고요. 수면의 질도 증가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뒤로 밀리더라. 즉 잠의 질과 총 수면 시간이 다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만큼 밤 시간에 블루라이트, 저희가 조명기기, 빛을 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쉽게, 저도 수면 전문의 공부할 때 아주 쉽게 보면 밤에 밝은 빛을 받으면 잠이 뒤로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침에 밝은 빛을 받으면 빛이 앞으로 당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간단합니다. 밤에 잠을 들기 어렵다 그러시면 아침에 밝은 빛을 받으시면서 산책을 하시면 돼요. 물론 제가 올려드린 슬라이드처럼 저렇게 멋진 곳에서, 멋진 환경에서 또 저런 시간에 운동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경도 그렇고요. 저도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저런 게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가 아침 시간에 그냥 창문을 활짝 걷어놓고, 커튼을 활짝 걷어놓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빨래도 개키고, 신문도 보고, 사람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독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주무신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간을 줄여보는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 다양한 걱정들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내 스스로도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 또한 이렇게 마스크를 안 끼고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게 거의 얼마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저도 깨름직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건강한지 굉장히 걱정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괜찮은지, 우리 부모님 괜찮은지, 우리 여자친구는 괜찮은지, 가까운 또 친구들은 괜찮은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경제적 어려움도 닥치고 있잖아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더 크게 닥쳐올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현존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아이들을 저희가 학교가 좀 쉬고 어린이집도 좀 휴원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또 어떻게 아이들을 잘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런 걱정거리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저런 걱정거리들이 주로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언제 하십니까? 샤워하실 때? 아니면 밥 먹을 때? 아니면 어제 선거 개표 방송 볼 때 하셨습니까? 저는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주로 저런 걱정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환자분들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저런 걱정거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거리를. 그럼 잠이 올까요? 저라면 못 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저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심리적으로 힘이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걱정을 하면 잠을 잘 못 이루시게 돼요. 그럼 우리는 저 걱정거리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저 걱정거리를 줄이거나 저 시간을 줄여보는 연습, 아니면 걱정에 대한 강도를 낮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까 걱정에 대한 강도를 낮추는 연습이 저희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했던 호흡 연습과 같은 긴장 이완요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까 호흡요법 제가 아주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간단하지만 들쑥한 말씀을 알아차리면서 이 하심만으로도 저 긴장 강도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 긴장하는 시간을 줄여보는, 걱정하는 시간을 줄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하는 시간을 좀 줄여보려면 먼저 우리가 걱정하는 시간을 줄여보려면 첫 번째로는 그리고 왜 걱정을 우리는 하게 되는지, 사람이라는 존재가 왜 걱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한번 잠깐이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걱정을 할까요? 저희가 흔히 던지면 그냥 걱정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 많거든요. 실제로 사람은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유전자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고 두뇌 속에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환경, 스트레스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잘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저희의 본능 혹은 하나의 타고난 능력인 거죠. 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되게 번영하고 잘 상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도 잘 걱정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대처법을 찾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가끔 말이죠. 그 걱정거리가 너무 지나쳐서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자리에 걱정이 너무 지나쳐서 잠을 못 자게 돼서 생활이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그런 걱정들은 역기능적이다 그래서 조금 줄여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럼 어떻게 줄여볼 거냐라는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걱정을 좀 줄여보세요. 걱정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환자분들 이렇게 알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부터 걱정을 안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걱정을 하지 말자. 그 걱정 그만하자. 걱정 잊지 말자. 라고 하시거든요. 어때요? 효과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퇴근하시는 길에 분홍색 코끼리 한 마리 봤다고 생각하십니다. 출근이라고 생각하죠. 출근하실 때 분홍색 코끼리 한 마리 봤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하루 종일 분홍색 코끼리가 봤던 게 이상하니까 분홍색 코끼리 봤던 걸 잊자. 분홍색 코끼리 봤던 걸 잊자. 밥 먹을 때도 하고 화장실 할 때도 하고 상사분한테 꾸중 들릴 때 생각하기도 하고 시간 날 때 생각하면서 계속 분홍색 코끼리 봤던 걸 잊자. 대뇌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여러분은 분홍색 코끼리 잊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더 잘 아주 섬세하고 명쾌하게 아주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어떤 걱정이나 나쁜 생각들에서 망각을 하려고 할 때 그 망각하자 이런 것들은 어쩌면 더 부작용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실 때는 저희 가끔은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걸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그 일상생활을 유지해가는 게 그런 생각들을 잊혀나가는 어쩌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령 너무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결혼기념일도 있고요. 저도 그럴 뻔했거든요. 결혼기념일도 있고 중요한 사람 생일도 있고 중요한 미팅도 가끔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삶의 루틴을 액티브하게 좀 채워가다 보면 저런 걱정거리들을 조금 놓칠 수 있습니다. 저희 놓치는 게 목표니까 그럼 더 잊어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걱정거리에 노출되는 시간을 좀 줄여보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올라온 연구인데요. 아직 출판은 안 됐더라고요. 보시면 35세 이전 인군에서 하루 3시간 이상의 뉴스를 접한 분하고 35세 이상군에서 3시간 이하 동안 뉴스를 접한 분하고 비교했을 때 35세
35세 이하에서 3시간 이상 뉴스를 본 군에서 불안감의 정도가 더 높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불안을 일으키는 걱정거리에 대한 많이 노출이 되실수록 죄송해요. 노출이 되실수록 조금 더 불안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저희가 아까쯤 말씀하신 대로 걱정거리에 대해서 많이 노출하는 이유는 저희가 좀 더 좋은 해결책을 찾고 좀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굉장히 다양한 매체, 그리고 다양한 핸드폰, 컴퓨터, 메신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뉴스를 또 접하시고 있을 테고, 또 그 뉴스들을 정리해서 전달도 합니다. 그리고 가십성, 더 흥미를 끌 수 있거나 더 불안을 일으켜주는 그런 내용들은 더 쉽게 전파도 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런 걱정거리들을 더 많이 아실수록 좀 더 좋은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십니까? 저는 지금은 저희 나라, 지금 사회에서는 그 임계점을 좀 넘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걱정으로 노출이 되는 조금 빈도, 횟수, 시간을 줄이는 것들이 걱정을 줄이는 방법일 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수면재단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희가 다양한 뉴스 매체로부터 피드라고 하나요? 즉 뉴스를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개 하지 말고 하나만 해라. 하나만 해서 한 매체만 집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걸 전해드립니다. 어떤 뉴스 매체든 하나를 해서 정확한 뉴스, 그리고 필요한 시간,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시는 것도 걱정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는 걱정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걱정 노트, 이름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잖아요. 아무 노트도 괜찮아요. 어떤 비싼 노트, 아주 화려한 노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노트면 됩니다. 노트를 가지고 매일 같은 시간,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본인의 걱정거리를 적어보는 겁니다. 걱정거리를 적어보는데, 저는 시간을 그럼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저는 일반적으로는, 일일 드라마가 끝난 그 시간, 좀 해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일일 드라마를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쯤에 한 10분, 30분 정도 혼자 앉아서 걱정거리를 차분히 적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길 권고합니다. 그럼 걱정거리 계속 적잖아요? 걱정거리를 적은 다음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꼬리에 꼬리를 묻는 걱정을 적어도 좋고요. 해결책에 들어가는 해결책을 메모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면 그 걱정들을 덮는 겁니다. 가끔은 걱정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걱정거리를 잊어버릴까봐, 까먹을까봐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도 적어놨으니까 걱정 노트는 다음날 같은 시간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들을 적고 걱정을 멈춰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보시고요. 이게 며칠 동안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적어놓은 걱정거리들이 제법 쌓이게 될 겁니다. 제법 쌓이게 되면 그 걱정들을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분류를 해서요. 내가 어찌해볼 수 있는 것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고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은 걱정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걱정은 되고 걱정이 떠오르긴 합니다만 걱정을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죠.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역기능적인 생각들인 거죠. 그런 생각들은 잠시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해결책을 찾아가 보는 거죠. 그러면 걱정들을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걱정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간단한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호흡법입니다. 가만히 앉으셔서 혹은 침대에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하시면서 들숨, 나의 수lem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런 것들을 천천히 비워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또한 이자라는 것보다는 단순히 들숨과 날숨에만 자기 몸에만 집중하시면서 그런 명상법을 하시면 걱정이 이어지는 것을 멈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또 궁금하신 사항은 또 말씀 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새삼 또 알게 되었고요. 이게 수면이라는 게 면역 기능 강화뿐만 아니고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에 들으면서 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그 질문 주셨는데, 아니, 잠을 잘 자는 법에 관해서 강의하는 줄 알았는데, 걱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잠하고 걱정이, 이 걱정 얘기를 굉장히 본인은 생각보다 길게 한 것 같다. 네, 맞아요. 잠과 걱정, 그 관계가 이렇게 깊으냐, 이런 질문 하셨는데, 네, 쌤 어떤가요? 실제로 저희가 만성불면증, 그러니까 네. 저희가 흔히 잠깐 잠을 못 자신 분들, 가령 실연을 하셨거나 아니면 오늘 속상한 일에서 잠을 못 주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걱정거리에 집중하는 거는 큰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잠을 다시 잘 주무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오랫동안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는 분들, 저희가 진짜 불면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성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걱정거리가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귀변을 하고 한 건데,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인지라고 하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행동이라면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불면증의 잠에 대한 잘못된 생각, 습관들에 대해서 고쳐나가는 시간인데, 잘못된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걱정입니다. 더더욱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에서는 걱정 자체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뭐 감염에 대한 걱정도 있고 현실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걱정할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네네. 저도 시간을 못 지킬까봐 걱정했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지켜주시고, 왜냐면 저희가 10분 늦게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 너무 잘 지켜주셨는데, 다시 한번 5가지 딱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첫 번째로는 일정한 생활 패턴. 일정한 생활 패턴 유지하는 건데, 네. 그러면 수면 패턴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 잠을 자는 시간보다는 일정 시간 일어나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정한 시간 일어나라. 네. 두 번째로는, 침대에서 누워있는 시간을 좀 줄여라. 그래서 침대에서 나와라.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오시고, 쓸데없이 누워 계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좀 여유가 있으면 누워있는 시간을 피하셔라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로는 낮잠을 피하시고 꼭 주무셔야 한다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알람을 맞추고 주무셔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적절한 시간, 정확히 말하면 아침에 밝은 햇빛을 좀 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밤에는 밝은 빛을 피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걱정을 줄여보려는 본인만의 요령을 좀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 그 요령에 대해서 제가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걸 생각합니다. 걱정 노트를 네, 맞습니다. 걱정 노트에 쓸 게 너무 많으면 진짜 큰 걱정이네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들으면서 양을 세는 것은 세대가 벌써 맞습니다. 그 세대. 저는 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그런데 양을 안 세고 뭘 세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유튜브인 것 같아요. 네. 유튜브 동영상 몇 개 봤다. 어저께 잠을 못 자서 네. 유튜브 몇 개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또 잠을 못 자죠. 네. 네. 저는 이제 양을 세지 않고 뭘 세나 이렇게 뭘 세고 자야 되나. 양을 세지 말고 네. 잠들어 나오시면 됩니다. 양을 세지 말고 침대에서 나와라. 잠을 안 오면 네. 15분 정도 된 것 느낌적인 느낌이면 나오시면 됩니다. 아. 나오셔서 간단한 빨래 아니면 뭐 간단한 책 같은 것들 옆에 스탠드 켜놓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하여튼 양을 1000마리까지 세도 잠 오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네. 차라리 침대에서 나와서 맞습니다. 간단한 활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잠을 청하는 게 좋겠다. 네, 하여튼 잠 정말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누우면 잔다 이런 분들은 아무 걱정 없으시겠지만 하여튼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5가지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쌤은 들으시면서 제일 어떤 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정 시간에 일어나는 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요. 그 걱정 노트 적는 것도 꽤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또 걱정부터 말씀드리면 태블릿 혹은 스마트폰을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또 밝은 네, 빛을 맑음 접근하니까 아무리 IT 시대고 정보하시더라도 밤 시간에 빛을 좀 피하시려면 아날로그, 레트로로 조금 불편하신 노트에 적어보시면 감성을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잠 정말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불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김성민 선생님께서 5가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5가지 팁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5가지 팁을 잘 실천하면 저희가 불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울 시민의 마음을 위한 방송 처방전 첫 시간, 우리 이제 불면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서 같이 얘기 나눴고요. 김유림 선생 아까 시작 때도 호흡으로 시작해 주셨는데, 네. 우리 아까 또 김성민 선생님도 이 호흡이 이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호흡 한두 번 하고 이제 오늘 마칠까요? 첫 번째 방송은? 네.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호흡법. 들이마실 때는 코로, 내쉴 때는 길게 입으로 뱉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다시 한 번 더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네, 마치기 전에 그 코알라가 뭐냐, 코로나랑 관련이 있냐 이렇게 누가 한 분이 또 여쭤보셔서 이 코알라라고 하니까 코로나 관련된 얘기가 없는 것 같다. 저희가 가려서 그러는데요. 이 방송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코비드 심리지원단, 서울시 코비드 심리지원단의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오늘 첫 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김정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